이어서 경주 소식입니다. 인터넷 신문 경주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30여일 앞두고 여야 유력 정당 공천도 거의 마무리됐는데요. 경주에서는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된 김석기 국회의원이 3선에 도전하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 이틀 동안 고압회 이틀 동안 경선 통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김석기 현 국회의원이 공천이 최종 확정이 됐고, 네. 그래서 뭐 워낙 국민의힘의 지금 정당 지위가 높은 상황이고 하니까 만약 이번 총선에서 당선이 된다면 김석기 재선 의원이 당선이 된다면 경주시 사상 역대 세 번째로 세 번 연속 그러니까 3선 당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리 3연속 당선은 아니지만 누적 3선 이상으로는 경주 지역 역대 네 번째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1948년 전의회 선거 이후에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때까지 이 21번의 국회의원 선거 또 기간으로 치면 무려 78년 역사에서 경주시나 월성군 또 뭐 명칭은 변경이 됩니다만 경주군 이 경주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가운데서 세 번 연속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단 2명뿐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지금까지 총 당선자가 중복 당선자를 빼면 역대 선거에서 총 37명의 당선자가 배출이 됐는데 이 중에서 세 번 연속 당선된 의원은 2명 그리고 김석기 의원이 세 번째로 내리 3선에 도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역대 내리 3선에 당선된 의원 2명은 누굽니까? 예, 2대 때부터 4대 때까지 연속 당선된 이효부 그리고 제10대부터 12대까지 세 번 연속 당선된 박건흠 의원 이렇게 2명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3연속 당선은 아니지만 김일현 신경주대학교 총장의 경우에는 경주에서 역대 최다선 의원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김 총장은 12대, 13대, 15대, 16대 이렇게 두 차례씩 두 번 연속 당선되기도 했고 또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는 친박연대 소속으로 출마해서 5선에 당선 성공하기도 했는데 네. 그래서 김 총장 쪽에서는 자신이 5선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는 반면에 제18대 총선에서 당선 직후에 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이 되고 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는데요. 네. 이 당선 무효형은 순수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제로는 선수로는 4선 의원에 불과하다 뭐 이런 주장도 있긴 합니다. 이번에도 어제 또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서 그 배경이 뭐냐 이렇게 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이 105주년 3.1운동 기념일이었는데 경주 지역의 최초 3선 의원이 친일 인사였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초로 했던 국회의원이 하필 일제강점기에 고등계 형사를 지냈고 또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좌우익이 대립이 극심하던 시기에 경주시 내남면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학살한 이효부였다는 사실, 이 왜곡된 현대사 그 질곡에서 우리 경주에서도 그대로 사여왔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 일제 강점기에 고등계 형사로 근무한 전력이 있었지만 처벌은 전혀 받지 않았고 네. 또 해방 직후에는 재빠르게 반공 인사로 돌변해서 대한청년단 내남면 5단 부단장, 민보단장은 경찰 조직에서 민간인들 부족한 경찰력을 채우기 위해서 민간인들로 만든 준군사 조직이었는데 이 민보단장, 내남면 민보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경주시 내남면에서만 민간인 약 150명 정도를 무고하게 살해한 희대의 학살자라는 사실이 참 한편으로는 아이러니컬하기도 합니다. 네. 이여부의 경우에는 1950년 5월 30일 있었던 제2대 선거 때 대한청년단 소속으로 경주군을에서 당선된 뒤에 54년 5월 달에 제3대 때는 무소속으로 경주군을에서 그리고 58년 5월 제4대 때는 자유당 소속으로 월성군 갑에서 3선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네. 경주의 최초의 3선 의원이긴 하지만 친일 경력에다가 민간인 학살 등으로 논란이 많았던 인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해방 이후에
친일파로 몰려서 처벌받지도 않고 재빠르게 이렇게 우익단체 간부로 변신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전쟁 전후한 시기 그리고 특히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시기까지 극심하게 이렇게 좌우 이념대결이 펼쳐지는 속에서 네. 그 우익단체 간부로 활동을 하면서 들어는 개인적 원한을 해소하기 위해서 빨갱이로 몰기도 하고 이러면서 민간인 150명 이상을 살해한 친일파이자 또 희대의 살인마로 평가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이 처벌을 받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그 시대에 편성해서 국회의원까지 3선이나 했는데 네. 이 3선을 하는 동안 실제 임기는 한 10년을 하죠. 60년에 4.19 일어나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데 이 10년 동안 국회의원 위세에 눌려서 그 희생자 가족들 그리고 내난민 주민들 침묵을 하다가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난 뒤에야 그 진상규명을 요구를 하고 또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고 그래서 네. 일단 범죄 혐의로는 내난민 주민 85명 살해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그 1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만 61년 5.16 쿠데타 이후에는 분위기가 급변해서 그 직후 2심 재판부 무죄를 선고하고 또 62년 6월 달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돼서 처벌을 면하고 또 말년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네. 반면에 그 이 혐의를 고소했던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은 간부들은 방공법 위반 뭐 이런 5.16 쿠데타 위에 오히려 구속이 돼서 징역형을 살기도 하는 이 거꾸로 된 역사가 우리 경주에서 실제 벌어졌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적 최초 삼선 국회의원이 말 그대로 친일 부역 행위자에다가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한 그 극우 인사였다는 사실은 이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면 얼마나 많은 비극이 이 전체 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에서도 이어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냐 이런 평가입니다. 네. 이 이협우 이외에도 경주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다른 대표적인 친일 인사가 두 번이나 국회의원에 출마된 적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나머지 인사들은 친일 기록이 뭐 이게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고 아까 조금 전에 네. 이야기했던 이해부라는 사람도 그렇고 또 두 번째로 또 국회의원 선거에 두 분이나 나오고 떨어졌던 서영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호칭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 사람도 일제강점기에 그 고등경찰을 했던 인물이고 또 강적이 일제강점기 말기에 경주경찰서장을 했던 인물인데 이런 사람이 해방되고 불과 두 달이 지난 1945년 10월부터 46년 2월까지 해방 이후 초대 경주경찰서장을 지내기도 한 인물입니다. 현재도 그 경주경찰서 홈페이지에 보면 역대 서장 소개란에 이 사진과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1954년 5월 달에 제3대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1960년 7월 달에 있었던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 연구부 출마하기도 했던 인물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효부라는 사람하고는 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둘이서 맞붙기도 합니다. 이 해방된 국가에서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대 고등경찰을 지냈던 식민지에 부역했던 이 두 명이 해방된 나라에서 그 입법부 권력을 두고 대결을 하는 이런 총극이 실제 우리 경기에서 벌어지기도 했던 웃지 못할 역사도 있는데요. 네. 그런가 하면 이 서영출의 경우에는 얼마나 친일 행위가 극심했냐 하면 정부 수립부의 그 정부가 만들었던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른바 반민특위에서 이 사람을 근거하면서 건대 일람표라는 걸 만들었는데 보면 외제의 충견, 말하자면 일제하에서 경주경찰서장으로 민족의 선구자를 구금 학살한 일제의 충견이었다. 이런 표현까지 할 정도로 악질 친일 분자인 그 친일 인사였는데 마찬가지로 반민특위가 와해가 되면서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고 보석이 된 그리고 그 이후에 경주에서 우익단체 단체장이라든가 온갖 사업을 하며 권세를 누린 인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심지어 일제 고등계 형사를 했던 이 서영출이 해방 후에는 독립운동가를 살해하는 일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경주경찰서장을 거쳐서 49년에 반민특위에 체포되기 전까지 활동을 우익단체 대표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1948년 5월달 그 단독 선거를 앞두고 그때 당시에 출마를 준비하던 경주 최씨 독립운동가 최준의 막내 동생인
당시 최순 선생을 납치해서 살해하기도 합니다. 권총으로 살해하기도 하는데 그런데도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고 또 그 이후에도 권세를 누린 그런 인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동국대 경주병원도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요.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동국대 경주병원도 전공이 30병원이긴 한데요. 그러나 네. 현재까지 진료 처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고 전공의들의 공백을 전문의들이 현재 비상조를 짜서 대처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공백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죠. 워낙 피로도가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전공의 진로 이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진료 차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 동국대 경주병원의 경우는 전공의들의 진료 이탈 어느 정도입니까? 이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전공의가 정원이 34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네. 가운데 3명은 지난 5일자로 근무를 재개를 했고 그런데 이번 달에 신규 계약할 예정이었던 인턴 8명, 레지던트 6명 이렇게 14명은 계약을 포기했다고 하고 네. 또 기존 레지던트 17명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라든가 각 과별 전문의가 숙면제로 응급실 당직 근무를 하면서 비상진료 체계를 구축을 한 상태에서 현재까지는 의료 공백이 그래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더 장기화되면 피로도 누적이라든가 또 인건비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진료 차질이 걱정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경주 소식 김종득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